정말로 무거운 무게를 한두 개 하려고 할 때 가죽으로 된 근육 벨트까지 착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죽 벨트 자체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속에서 척추 관절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척추 관절을 보존하면서 코어 근육을 어떻게 강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운동은 옛날부터도 아주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 왔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세 가지 운동을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운동 중에서 벤치프레스는 이제 가슴 운동이죠. 의학적으로는 벤치프레스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긴 힘든데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운동이 이제 스쿼트죠. 그리고 이 운동이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와 이제 스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제 허리 근육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과 그리고 대퇴 뒷근육, 이렇게 세 가지 부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부위가 코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 근육 그리고 복근까지 다 코어에 포함이 되지만 허리를 지탱을 하는 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고령이 되셨을 때는 더욱더 중요해지게 되죠. 고령이 되시면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잘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걷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어 운동만 하면 튼튼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무조건 튼튼해지는 거냐, 우리가 헬스장 가서 만나게 되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요, 트레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튼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요가 선생님들, 그리고 필라테스 선생님들 병원에 많이들 찾아오시고 MRI를 찍어보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은 개의 엑스레이이고요. 그리고 우측은 이제 사람의 이제 척추 엑스레이죠.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은 서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앉아 있든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척추에 수직으로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에 하중이 걸리는 상태가 되죠. 좌측 엑스레이에서 개의 이 척추 같은 경우는 네 발로 서 있기 때문에 연골판에 수직으로 하중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척추병의 시작은 항상 이 연골판 디스크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 연골판의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디스크도 생기고 협착증도 생기고 또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도 생기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연골판의 노화, 퇴행성 변화를 조장을 한다라고 하면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이 데드리프트이고 오른쪽이 스쿼트인데, 이 두 가지 운동을 해야지 코어가 튼튼해지는 건데, 이 두 가지 운동을 하면서 하중이, 척추에 이 무게의 하중이 척추에 고스란히 걸리게 됩니다. 근데 자세를 꼿꼿하게 유지를 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헬스장에서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무거운 무게를 한두 개 하려고 할 때 가죽으로 된 근육 벨트까지 착용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죽 벨트를 착용을 하신다는 얘기 자체가 그 하중을 허리가 못 견딘다는 얘기고, 가죽 벨트 자체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속에서 척추 관절은 이렇게 약간 구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허리 척추에 많은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척추 관절을 보존하면서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코어 근육을 강화를 할 때 허리 근육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 대퇴 뒷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고 다른 운동으로 그 부위의 근육을 강화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운동이 브릿지 운동. 처음에는 특히나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게를 얹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무게도 없이 브릿지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데,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명치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하시면 좀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약 2초 정도, 1초, 2초 해서 2초 정도 머물러 주시고 내려와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무게 하나도 없이 하시면 사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개 이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근력이 있으시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바벨을 얹고 브릿지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브릿지 운동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이 바벨을 얹는다고 하더라도 바벨의 하중이 무게가 척추관절을 눌러서 손상시키는 거를 처음부터 제거를 한 상태에서 허리 그리고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운동한다. 그러니까 척추관절에 손상을 주지 않고 척추관절은 보존을 하면서 척추를 잡아주는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보다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레그 킥백. 레그 킥백도 마찬가지로 허리 그리고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는데, 브릿지 운동 같은 경우는 자세를 보시면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목에서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목 디스크, 목의 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릿지 운동 동작 자체가 목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레그 킥백은 하면서 목에 각도가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레그 킥백은 하시면 브릿지랑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목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그 킥백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 자극이 너무 적고 그래서 운동의 효율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강도를 올릴 수 있고, 이제 밴드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것부터 굉장히 강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밴드를 이용하시면은 강도를 높여서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